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만산입니다. 벌써 팬이 생겼더라고요. 정말요? 만산의 신기반기. 사실 요즘에 이렇게 좀 팟캐스트 형식으로 네.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대세고 많은 분들이 또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면서 또 러닝을 한다. 오, 감사합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이 팟캐스트를 본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사실 선생님 직업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저요. 잡다하게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무등한 선생님인 건 알겠는데 네. 경제 예언이 적중률이나 네. 아니면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도 전문가 이상의 해안이 있고 아. 보지 못하는 또 사람의 심리까지 이용을 해서 점사를 봐주시니까 네. 많은 적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무당 선생님인 건가요? 그죠. 직업은 무당인 건 맞습니다. 근데 분야별로 봤을 때 저도 가끔 놀랄 때가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신명께서 굉장히 다양한 그 경제적인 지식이 많으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를 총괄했던 그 신들이 많아서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상대하시는 분들이 진짜 굉장한 부자들도 많고 너무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오늘은 집안 풍수입니다. 풍수 사실 굉장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그렇죠, 중요하죠. 선생님이 터에 대한 중요성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맞죠. 오늘은 마당이 있는 집의 집안 풍수예요. 오, 마당 있는 집 좋죠. 그렇죠. 사실 흔히 하는 말이 마당에 감나무를 심으면 자손이 출세를 못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마당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현관에서 바로 바라보이는, 그러니까 대문에서 들어와서 중앙에다가 감나무를 놓으면 안 되겠죠. 왜요? 그러니까 마당이라는 거는 그 사이드 아닌가요? 집이 중심이고 마당은 사이드여야 되는데 베란다 같은 의미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베란다에다가 원래 심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 거실에다 심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네. 마당의 사이드는 괜찮은데 마당의 정중앙에 과실나무가 있는 건 좋지 않다는 좋지 않다. 왜냐하면 수량을 다 빨아들이는 것도 있고요. 약간의 집안의 기운을 감나무한테 뺏기는 것도 있죠. 집안의 주인이 감나무면 안 되잖아요. 집안의 주인은 지금처럼 출세할 자식이나 본인이어야 되는 거지 나무가 중심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담장 옆에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담장 옆에 심어야 되는데 담장 옆이 아니라 중앙에 심거나 아니면은 그 집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형국으로 가면은 좋지 않다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마당에 감나무, 과실이 열리는 나무가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정중앙이나 혹은 마당을 너무 대표하는 자리에 있으면 좋지 않다는 거네요. 그렇죠. 가운데 두면 좋지 않다지 뭐 그렇다고 해서 가수원하실 정도 심을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돈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나무 같은 걸 진짜 많이 심더라고요, 마당에. 그렇죠. 소나무 심었을 경우가 안 좋은 경우가 많죠. 안 좋아요. 그렇죠. 왜요? 소나무 씹은, 그러니까 경매 나온 집 보시면 회장집 중에서 마당에다가 소나무 씹은 집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럼 어떤 나무 심어요? 소나무는 산에 있어야 되지 않나요? 산에 있어야 되고 소나무 잎 자체가 뾰족뾰족하잖아요. 네. 현침살입니다. 나를 찌를 수 있다. 사건 사고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감나무는 그에 비하면 둥글죠. 입이 둥글어요. 그렇죠. 그래서 감나무 있는 집이 그늘이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남쪽 방향에, 그러니까 남양집은 솔직히 햇빛이 너무 세거든요, 사실은. 네. 풍수질 좋다고는 하지만 너무 셌을 경우에 좋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잠을 자거나 어느 정도 안락함을 느꼈을 때 어느 정도 그늘이 존재해야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감나무 좋다고 봅니다. 무조건 나쁘지 않다. 무조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커서 만약에 지하수 아니면 집에 있는 뿌리가 집의 그 마당 말고 이제 집 밑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그 감는 형국으로 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나쁜 이유가 뭐냐면 그 아카시아 뿌리가 그죠? 모든 것을 갖다 감아버립니다. 그래서 산소를 갖다가 만약 관에 갖다가 아카시아나 뿌리가 만약 퍼져서 감아버리면 답답하게 그 목을 조를 수도 있고, 그죠? 뿌리가 그 전체를 갖다 지배했을 경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뿌리가 깊습니다, 감나무도. 그렇기 때문에 집을 전체로 통째로 그 삼킬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거죠. 이건 진짜 제 실화인데요. 네. 저희 할아버지도 예전에 마당에 감나무를 키우셨거든요. 네. 물론 사이드에 키우시긴 하셨는데 그 집을 막내 삼촌이 살면서 네. 말없이 그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그렇죠. 그게 좀 무속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원래는 큰 나무, 그러니까는 나무가 오래됐다. 만약에 30년 이상 있었다. 맞아요. 그러면 그 나무는 거의 기운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물을 빨아들인다는 얘기는요, 집안에 있는 그 수도가를 갖다 점령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수가 뭐죠? 재물을 점령한다. 근데 그걸 갖다 허락 없이 잘랐다. 위하지 않고 잘랐다.
아니면은 그 마음적으로 공유할 수가 있죠. 나무가 어떻게 보면 안고 있어 보시면 약간 푸근하다를 느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무와 대화 없이 그냥 잘랐다. 좋지 않을 수 있죠. 그 뒤로 진짜 실제로 집이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죠. 재물을 없앤 거나 마찬가지. 그만큼 나무를 심고 제거하는 과정도 굉장히 좀 중요한. 그렇죠. 나무목 자체가, 그러니까 사주 자체 구성이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인간은 뭔가를 키우고 양성하는 거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그거의 주인인 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행력이 나무예요. 그럼 실행력을 잘라버린 거죠. 행동력, 나무목을 갖다 행동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대신해서 액마기도 하는 것이 나무목, 그러니까 지푸라기 인형, 그죠? 그런 걸 갖다가 쓰죠. 그 이유가 그건데 그걸 갖다 잘라버렸다? 그럼 행동력을 없애버린 거죠. 행동력인 건 또 나무가 그 물을 먹고 크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식물이 잘 되는 집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집에 돈이 또 들어오죠. 네. 근데 그 식물을 잘라버린 거잖아요. 결국은 뭐 화분이 될 수도 있고 마당이 없으면은 베란다에 있는 화분이 될 수도 있고 네. 마찬가지로 다 비슷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충분히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대신에 묵은 나무, 30년 이상 묵은 나무는 사람하고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어렸을 때 그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면 항상 가을마다 따먹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감나무가 안 열리는 해에는 그죠? 돈이 많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안 열리는 애가 실제로 있어요. 있어요. 그때 돈이 많을 수 있는 거죠. 긴축을 해야 되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신격화하는 것도 있습니다. 약간. 그러면 사실 요즘은 또 아파트가 대세고 네. 이 뭐 베란다나 물론 확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집안에 이런 나무나 혹은 식물들을 들일 때 좀 만보기 분들이 주의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나무 자체가 흙을 갖다 동반하잖아요. 근데 흙이 깨끗한 흙이 있고 더러운 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다 심어야 되는 것을 그 베란다에 놨을 때 그 수경 재배가 좋은 이유예요, 사실은. 바퀴벌레나 해충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흙을 같이 오면서 그래서 같이 오면서 바퀴벌레랑 해충이 같이 들어와요. 안 좋은 기운이 올 수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해충의 알이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질병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돼서 제가 볼 때 수경재배가 더 유리하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화분을 사오신다 하여도 어느 정도 살균된 거, 그러니까 유기농도 배양토도 좋지만 그죠? 약간의 살균된 거 그리고 어느 정도 재배한 것이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럼 사실 또 이제 무속의 일반인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담장을 또 담장에 장미를 둘러주면 도둑을 막는다 뭐 이런 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미 가시 때문에 그렇죠. 현침이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시로 찌른다. 그래서 집터가 너무 셌을 경우 장미를 갖다가 그 벽에다가 둘렀을 경우에 약간의 액막 효과도 있죠. 붉은 장미잖아요. 근데 사실 집에 키우는 사람이 물론 저는 그런 주택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네네네. 학교에서도 장미 굉장히 많이 키우거든요. 그렇죠. 화단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장미 정원이죠. 네. 그러니까는 사고사나 안 좋은 액막이용으로 장미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장미를 좀 마당이 없다. 집에 들이시는 분들도 그러면 좀 그런 액막 효과가 있나요? 저는 그건 비추천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집안에 키우지 않고 담장에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 밖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락한 곳에는 둥근 것만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만약에 레몬나무 같은 거 키우잖아요. 너무 커지면 바깥으로 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레몬나무, 커피나무 다 좋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시 있는 것은 그러니까 유자, 옛날에 유자 탱자라고 그래요. 탱자나무 많이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뱀도 막아주고 해충도 막아주고 도둑놈 잡을 수 있는 게 탱자나무입니다. 옛날에 많이 심었죠. 집안에 들일 때는 가시가 있는 건 주의를 하라. 그렇죠. 내가 먹고 자고 하는 곳은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맨발로 다니는데 신발 신고 다니는 거 이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 방어 기제가 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풍수적으로 봤을 때 집에 키우고 싶으면은 금전수 키우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상추나 제가 그 상추나 양파 그 수경 재배하는 거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파도 수경 재배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파하고 그 마늘하고 이런 것이 알리신이 또 들어있고요. 매운 그런 기운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게 빙의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귀신 차단도 좋고요. 집 안에 키울 때는 선생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식물 위증, 흔히 말하는 수경 재배가 가능한 거 키우면 네.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네요.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란다에 키울 거 없으면은 파, 양파, 상추 다 수경 재배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집을 보면 진짜 커다란 집들 혹은 집에 연못이 있는 집들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진짜 1% 부자인 것 같은데 그죠? 이끼가 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분수대가 필요한 거죠. 이끼가 끼면 뭐- 좋은 건 아닌가요? 그죠? 좋지는 않은 거죠. 이끼가 잘 있으면은 그게 수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끼 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다슬기나 그렇죠? 올갱이 아니면 생새우 같은 거 키우잖아요. 같이 키워야 된다. 그죠? 그럼 집 구석탱이 같은데 이제 집 보면은 큰 집은 구석에 이끼가 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곰팡이랑 같이 피는 거 아니고요. 맞아요. 사실 다음에 곰팡이를 물어보려 그게 했는데. 햇빛이 안 들어서 끼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집에 이끼 끼는 집들이 대부분 폐가가 많습니다. 폐가 가시면은 미나리꽝이 있고요. 그리고 이끼, 소리끼, 무슨 이끼 막 자라지 않나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건 아니죠. 그럼 혼자 사시거나 사실 저도 반지하에 살아봤는데 네. 반지하는 진짜 곰팡이가 많이 끼고 자주 끼거든. 관리를 잘 하더라고요. 버섯도 크죠. 네. 옷장 안에 버섯이 킵니다. 그죠. 그런 경우는 좀 어떻게 그걸 빨리 없애고 다른 방안을 구책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건 집을 이사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반지하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네.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곰팡이가 일단 끼면은 사람의 건강, 폐부터 시작해서 모든 혈액순환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호흡기 장애가 오죠. 그래서 폐렴이나, 그렇죠? 비염 생길 수 있죠. 그게 운기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왜냐면 곰팡이 낀데 살면, 그래서 고가구도 좋긴 한데요. 고가구에는 곰팡이가 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되고 습진 곳에서는 곰팡이가 꼭 피거든요. 네. 근데 곰팡이 핀 집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운기적으로나 터상으로 봤을 때도 진짜 안 좋다. 그죠. 안 좋죠. 왜냐면 건강 자체가 위협이 되고요. 만약에 암 걸렸다가 곰팡이 핀 집에서 이사 나오면 그 사람 암 났습니다. 그만큼 이끼, 곰팡이, 습기에 사는 친구들은 내 운기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남양집을 선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남양은 너무 그 햇빛이 세다 보니까 운기가 타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오. 적당한 체각이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인들이 남양을 네. 다 이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당이 장독돼 있는 곳은 남양이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침실이 남양이면 어떨까요? 뜨거워 죽겠죠. 잠 못 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너무 덥죠. 아침 일찍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너무 아침에, 그러니까 수면 방해, 네. 수면의 질이 저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운기적으로 봐서 선생님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혹은 들이면 안 되는 거에 대해 말을 했잖아요. 네네. 보시는 분들이 운기를 바꾸고 싶고 내 운기를 전환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마당에 어떤 물건을 그럼 두는 게 진짜 최고로 좋나요? 제일 좋은 거는 장독대가 좋습니다, 사실은. 옛날 장독대. 풍수적 봤을 때. 고추장 남는. 그렇죠. 왜냐하면 온기 자체가 습기를 조절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숯 갖다 놓으면 좋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숯 자체가 나무가 탄 것의 재입니다. 그쵸? 그렇죠. 네. 그거 좋지 않죠. 운기상을 봤을 때. 그래서 숯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한동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집안에 숯 두고 이러신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죠. 그거는 이제 그 숯 판매업자가 개발을 했겠죠. 그 공기 정화된다고. 그렇죠. 저희 집도 실제로 났었어요. 근데 말린 꽃 같은 거 갖다 놓으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뭐든지 그렇잖아요. 죽어가는 걸 놓으면은 같이 죽음의 기운이 느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럼 장독대도 뭐 깨진 장독대 이런 건 안 좋겠네요? 그죠. 그걸 갖다가 이제 뭐 분재를 해가지고 하시면 좋다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쵸. 집안에 그러면 이제 마당에 장독대를 두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네. 집안에 그럼 또 둘 수 있는 장독대를 집안에 들여도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뭘 담아 놓는 게 좋겠죠. 고추장. 그러니까 황토 항아리 같은 거 좋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항아리 자체가 복을 갖다 의미한다. 한자 파자로 봤을 때 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항아리 자체가. 그러면 우리 만보기 분들은 항상 이걸 보면은 댓글이 무조건 달립니다. 네. 어디에 어떻게 놔야 되나요? 그러니까 집에 왜 쌀떡 두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재물이 비지 않는다. 그런 선에서 남양에다가 뒀을 때 그것이 뭐 통풍도 잘 되고 그런 곳에 두셔야겠죠. 마당에 둘 때는 볕이 잘 들고 그쵸.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그죠. 통풍에 잘 주는 곳에 주시는 게 좋고 집에 놨을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면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항아리에 담아놨는데 어디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그득해지죠. 그럼 버리시면 되는 거고 사실은. 그게 습기를 빨아들인 거예요 사실은. 삼투압 효과죠. 그래서 소금 항아리 두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 소금을 자주 갈아줘야 되는데 귀찮아서 냅둬버리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소금을 어느 정도 닿았을 때 그걸 가르실 때 그 소금으로 변기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수채 분영이라고 그러죠.
수도가 닿는 곳에는 다들 머리카락이 끼거나 뭐가 그런 것이 끼잖아요. 이끼 같은 거 제거할 때도 소금이 굉장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소금을 닦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네, 소금이 세척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금으로 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사실은. 옷장에 넣어도 좋더라고요. 그렇죠. 옷장에 넣으면 습기 빨아들이잖아요. 네, 선생님 말씀 듣고 제가 옷장에 넣어놨는데 습기 잘 빨더라고요. 그러니까 습기를 빨아들인 소금은 버려야 되겠죠. 근데 버리는 게 아까우니까 변기 청소나 하실 때 쓰시면 좋다는 얘기죠. 살균 효과 때문에. 네. 그래서 선생님이 늘상 뭐 소주나 이런 게 남으면 그냥 변기에 한번 청소를 하는 게 좋다. 그렇죠. 왜냐면 생각보다 삼겹살집에 소주 청소 많이 합니다. 기름기 제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살균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소독하는 거 대신 소주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뭐 위 소독한다고 소주 마시는 거 아니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도 실제로 소독이 됩니다, 선생님. 그렇죠. 네, 그래서 술안 기생충, 그러니까 만약 생간 드실 때 소주랑 같이 드시면 덜 위험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어찌됐건. 마당이 나온 김에 네. 완전 다 물어보자면 사실 네. 요즘은 뭐 건조기를 쓰시는 분들도 많지만 마당이나 베란다에 빨랫줄을 걸어놓고 네. 옷을 말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일단 시야를 가리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마당 같은 경우에 만약에 창가, 현관 앞에다 빨랫줄 걷어두는 집 잘 사는 집 못 봤습니다. 그래서 사이드에다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앙에는 뭔가 두면 안 좋네요. 두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야 가리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관이 시야를 가리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방 중앙창 같은 거실창 같은 걸 막아버리면 좋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대신에 반대로 만약에 앞에 교회 철탑이나 말고 뭐가 보였을 때는 어느 정도 블라인드로 가리는 거 좋습니다. 편집사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뾰족한 철탑, 가로등 그렇죠. 이런 게 보이면 그거 막아주는 게 좋다. 막아주는 게 좋다. 그래서 너무 큰 나무가 아파트에 있으면 좋지 않죠. 사실은. 그죠? 마당이 있는 집이 사실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마당이 있으면 누구나 로망이 있잖아요. 네.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 네. 이제 옛날부터 그냥 주워 듣는 말로는 네. 강아지를 키우면 강아지 눈은 영혼을 보기 때문에 네. 저승사자를 물리친다. 네. 맞는 말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얀 새끼가 가장 그죠? 백구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귀신 쫓는 데 최고고요. 지금 현대상으로 봤을 때 길고양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길고양이요? 그러니까 터가 안 좋은 곳에 고양이 갖다 놓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쥐도 잡고요. 바퀴벌레 잡고요. 모든 해충을 제거합니다. 네, 지금 뱀도 잡아먹어요. 그쵸. 고양이는 다 잡아먹죠. 그 습기 많은 곳에 뱀이 살죠. 맞아요. 그렇죠. 요새는 현대학적으로 온도가 너무 상승하는 것 때문에 뱀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집안에 들일 때는 고양이 같은 걸 또 들이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집터가 너무 세다. 고양이 키우시면 됩니다. 사실은 고양이가 영혼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그 스핑크스에 보면은 고양이가 있죠. 맞아요. 네, 영혼을 통하는 자,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나쁘진 않아요, 사실은. 키우면은 관리하기 힘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마당 있는 집인데 습기가 많다. 고양이 키우시면 해결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귀신을 쫓아요. 귀신이 싫어하는 게 고양이고요. 고양이가 있으면은 해치지 못합니다. 사실. 영물이니까. 묘라고 해서. 그죠? 묘라는 게 산소를 뜻하기도 하지 않나요? 그쵸. 묘지. 묘라는 거 자체가. 네. 고양이 묘라는 거가 자체가 약간의 신비한 동물을 맞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요, 조그만한 해충부터 시작해 다 봅니다. 굉장히 그 시력이 좋아요. 그래서 귀신을 볼 수 있는 게 개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고양이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만산호 선생님의 신기반기 오늘은 풍수 인테리어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네네. 이 굉장히 좋은 얘기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이런 소식을 많이 듣다 보니까 네. 들었는데 잘못된 얘기들도 많이 집어주셨다 보니까 네네. 좀 잘 활용을 하셔서 네. 보시는 만부기분들이 좀 진짜 누구보다 편한 터에서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또 한 가지 꿀팁이 제가 생각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겪었던 얘기인데요. 그 어항에다가 유목이라고 해서 요새 유행이긴 합니다. 마른 나무. 많이 아니면은 벼락 맞은 나무나 죽은 나무 갖다가 식탁이나 이런 거 만드십니다. 대추나무, 벼락나무. 대추나무가 아니라 죽은 나무 이렇게 그루터기라고 해서 그걸로 의자도 만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예쁘다고. 아니면 약간의 앤틱 같은 느낌이 네. 들기 때문에. 근데 그게 되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나무로 이렇게 공예를 하는 건 좋은데 죽은 나무로 공예한 게 좋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 치우시면 운이 많이 풀리기도 하고요. 또 수족관 같은 거 장식할 때 죽은 나무로 많이 장식하는데 많이 하죠. 그렇죠. 그거가 나중에 운기가 조금 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죽은 나무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은 좋지만 죽은 나무 자체가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풍수 인테리어 또 반응이 좋으면 다음 신기반기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네. 또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세명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